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익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총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재질을 입히는 방법을 총 3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매티리얼 있죠?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재질을 찾아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때 오른 버튼 누르면,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에 텍스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포지션, 즉 다시 말해서 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위치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에디트 버튼 누르면 여기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재질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셀렉트 탭에 보시면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누르게 되면 재질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재질을 줬습니다. 재질 바뀐 거 보이시죠? 이때 셀렉트 탭에 여기 스포이드 샘플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을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질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오브젝트에서, 다른 객체에서 재질을 끌고 들어와서 재질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재질을 넣어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 선택하고 에디트 탭에 가면 바로 여기 주소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즈 텍스처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이 폴더를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질감으로 얼마든지 바꿔올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맵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매핑 소스. 이렇게 매핑 소스 무늬목. 자,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재질을 불러와서 한번 바꿔보시죠. 세 번째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임포트 메뉴를 이용하시되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 텍스처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텍스처로 체크해 놓지 않으면 이미지로 들어와 버립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그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부여해 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겠죠. 재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 내내 해왔던 내용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에셋 에디터를 띄워볼까요? 자, 에셋 에디터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항목, 여기가 재질입니다. 이게 재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여기 썼던 내용들이 다 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요 동그란 단구공 있죠? 얘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고 여기가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요거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요. 우리가 썼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와요. 눌러보시면 알아요. 여기 체리, 플로라이트, 제가 불러드렸던 산호석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어서 여기 우드 혹은 여기 우드 플로어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선택하고 드래그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재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예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가져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합니다.
이 재질이 들어가야 할 면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오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Apply to Selec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Apply to Selection 선택한 부분에 적용하기. Apply to 레이어 그러면 레이어에 적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레이어까지는 다 하진 않겠죠. 자, Apply to Selection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작은 이미지로 이렇게 질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선택하고 여기 에디트 눌러보시면 여기서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크기 조절됐죠? 또 하나 자, 오른 버튼 눌러서 텍스처의 포지션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수정됐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이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 있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재질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면을 선택하고 했었죠. 그죠? 아까는 면을 선택하고 했다면 지금은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재질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재질을 선택하면 여기 매트리얼도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줍니다. 여기 재질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버킷 툴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른 버튼 그 다음에 자, 텍스처 그 다음 포지션 사이즈 크기 키우시고 적당히 위치 갖다 놓고 어떤가요? 재질 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재질을 주셔야 됩니다. 보기 좋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실제 사이즈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사이즈를 어떻게 파악해요? 그러면 얘가 보통 바닥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바닥에 들어가는 요 타일이 여기가 90mm 간격, 90에서 100mm 간격이에요. 보통.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 폭 자체가 요 폭 자체가 90에서 100mm 정도 돼요. 90에서 1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타일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일 600mm짜리란 말이죠. 그죠? 600, 900, 1200 이런 식으로 300mm 단위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센스 있게 그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기 좋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재질 불러오는 거 있었잖아요. 자, 보시죠. 제가 공유 폴더에 파일을 제가 공유시켜 드렸을 겁니다. 여기 공유 폴더에 보시면 스케치업 폴더에 가시면 여기에 재질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구나. 바깥쪽에 있구나. 매핑 소스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재질이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죠? 이거 눌러보시면 VRMAT라고 돼 있단 말이죠. V-ray 매트리얼의 약자예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아래 오픈 버튼 있죠. 폴더 버튼. 이 폴더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해당 폴더로 갑니다. 제가 이거 두 개 다 복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핑 소스 두 번째. 자, 저는 16번까지 있네요. 17번 플라스틱. 폴더 선택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즉 17번 폴더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29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거 다 불러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서 클릭하고 지정해주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재질을 만들 겁니다. 내가 모든 질감 효과를 다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에셋이 있고 그 다음 임포트 S 파일이 있고 저장하기가 있고 삭제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퍼지가 있고. 자, 얘를 누르시면 여기 매티리얼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다시 보세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매티리얼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매티리얼이에요. 재질입니다. 제너릭 일반적인 이런 발음이 좀 특이해요. 에미시브라고 합니다. 뭐냐면 야광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재질. 투사이드는 양면 질감. 카페인트 이거 자동차죠. 그 다음 이거 넘어가고 헤어 머리카락이고 그리고 범프맵이라든지 블렌드 2개 이상의 재질을 하나로 섞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멀티 머티리얼은 2개 이상의 재질을 쓸 때 쓰는 거고 여기 툰 오버리드는 만화 있죠. 애니메이션처럼 재질 줄 때 쓰는 거고 오버리드가 덮어쓰기고 래퍼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오버리드하고 여기 에미시브하고 제너릭만 공부할 겁니다. 자, 제너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제너릭 일반적인 질감이 들어옵니다. 자, 리네임 그래서 연습 1번 그러면 이렇게 연습 1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재질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재질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패브릭, 천이죠. 천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플로어, 바닥이죠. 그 다음 그라운드, 지표면. 그 다음 얘는 그 표면이에요. 그 피부라고 하죠. 피부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월, 벽면, 월 클로즈업, 벽면 확대, 그 다음에 스피어, 구슬 모양. 왜 이렇게 다양한 샘플을 보게 되냐면 내가 만든 재질이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재질이 천인데 과연 천으로서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내가 만든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유리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판단해 보라고 여러 개의 재질, 여러 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디퓨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여기 컬러가 있죠? 이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해주면 자, 질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질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만든 거죠. 색상도 내가 만들고 질감 형태도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근데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둑판 그림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맵이라고 부릅니다. 맵. 그리고 이렇게요. 영어로 맵이라고 합니다. 맵. 그래서 맵을 주는 걸 매핑한다 라고 합니다. 매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제가 좀 색다른 질감을 주고 싶어요. 얘를 누르면
맵들이 이만큼 나와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냐면 비트맵이에요. 여기 제일 첫 번째 비트맵. 이 비트맵이 뭐냐면 그림이란 뜻이에요. 사진이란 뜻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뜻하는 걸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트맵 프로그램, 벡터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트맵이라는 건 픽셀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비트의 맵, 지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비트가 뭐냐면 픽셀인 거죠. 픽셀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그걸 비트맵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트맵이에요. 그럼 벡터는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이 벡터예요. 여러분들 CAD 프로그램 있죠. 그 CAD 프로그램이 벡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존재하는 것, 좌표와 힘이 존재하는 건 벡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진은 비트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비트맵을 선택하면 내가 사진을 불러와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맵을 누른 다음 사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딩은 됐고 산호석을 벽지를 불러볼까요? 제가 이렇게 벽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벽지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편한 이미지를 불러와 보시죠. 보시면 이 하단 부분 여기 옆으로 가기가 있고 위로 올라가기가 있고 이 위로 올라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로 나옵니다. 맵을 누른 다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맵을 누른 다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간 게 나옵니다. 여기 질감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질감이 표시된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트리얼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지만 얘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만들어서 쓰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회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맵이 들어가 있다. 그 맵이 뭐 스카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포그가 될 수도 있고 스모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비트맵으로 지금 우리가 불러온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질감을 넣었고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다가 그룹을 걸었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얘네요. 쉘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연습 2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다시 사각형을 서클 1을 그리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놔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안 되면 이제 일로 넘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보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에디트 인 V-Ray.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든 재질.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만든 재질 있죠? 이런 재질은 이렇게 에디트 인 V-Ray라고 나옵니다. 얘를 눌러줘야 V-Ray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이 반사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 컬러하고 여기 슬라이드 바 있죠. 이 슬라이드 바를 100% 올려봤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변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리플렉션 값입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적당히 올리면 리플렉션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다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렌더링을 할 때 우리 렌더링 옵션들이 있었죠? 프로그레시브 끄고 그 다음
environment에서 GI 값 켜고 그 다음 안티알리싱 필터에서 캐물럼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크게 손댈 건 없겠네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 재질은 답이 없습니다. 렌더링 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옵션을 잠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렉션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거냐 아니면 탁하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재질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어떨까요? 리플렉션이 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반사가 되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 반투명 유리 있죠. 반투명 유리에 물체가 비치게 되면 그 제대로 반사 효과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를 빼버리면 됩니다. 지금 1이니까 깨끗하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지만 이 값이 낮아지면 오히려 반사가 탁하게 일어나요. 이렇게 반사가 거의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이거 반투명 유리에 반사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감이 맑고 깨끗한 유리냐 아니면 탁한 반투명 유리냐 불투명 유리냐 이런 걸로 따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특별히 손댈 건 없네요.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 리프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재질한테 한번 줘보자고요. 자, 선택하고 여기다 줬어요. 이렇게 여기다 줬습니다.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가 리프렉션을 줬습니다. 리플렉션이 있고 리프렉션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이 있고 리프렉션이 있어요. 여기 LECT 여기 RACT 딱 스펠링 두 자가 달라요. 리플렉션이 있고 리프렉션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리프렉션은 뭐냐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에요. 굴절. 사물이 투명해져서 빛을 굴절시키는 겁니다.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굴절이 돼버려요. 굴절이 됩니다. 굴절이 돼요. 뒤에 제대로 굴절 효과가 안 일어나는데 이거 여기다 놓고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런 재질 있죠. 여기다가 이런 재질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재질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때 리플렉션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물이 투명해지죠? 이때 렌더. 그러면 굴절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굴절이 들어가요. 빛의 굴절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프렉션은 사물을 투명하게 하면서 동시에 빛의 굴절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IOR 값이 있을 겁니다. 이 IOR 값이 뭐냐면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굴절을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1로 가면 굴절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1.6은 물의 굴절률. 네, 물이나 유리의 굴절률이 1.6이고요. 맞나? 물의 굴절률이 1.6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굴절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 다음 오파시티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질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너리. 그 다음에 디퓨즈에다가 나무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 나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 나무의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한 짝, 요렇게 한 짝, 요렇게 한 짝입니다. 디퓨즈에다가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칼라 사진이죠? 얘를 불러오면 됩니다. 열기. 자, 그 다음에 텍스처 크기도 조절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도 조절했습니다. 그럼 딱 사진 한 장 이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그림자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까냐면 여기 인피니티 플랜 있죠? 이 인피니티 플랜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인피니티 플랜이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림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투명하게 나옵니다. 투명하게 나오지만 렌더링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 렌더링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주냐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걸 줍니다.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오파시티라는 항목을 보시면, 오파시티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오른편에 보면 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맵을 클릭해서 비트맵,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이미지의 이 흑백 이미지요. 오파시티는 불러드린 맵에 검정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바뀝니다. 뭘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요.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럼 렌더링하면 이렇게요. 실제로 오브젝트가 싹 사라지고 그림자도 나무 그림자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건 꼭 익혀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3D 나무를 쓰면 컴퓨터가 버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도가 틀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난감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여기다가 나무, 셋 엑시스 컴포넌트를 이렇게 중간으로, 여기 나무의 중간으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요 항목 always 페이스 카메라, always 항상 페이스를 어디로 따라가라? 카메라로 따라가라. 섀도우 페이스 선, 그림자는 항상 태양으로 따라가라. 얘 끄고요.
자, create.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방향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보세요. 항상 정면을 향하고 있죠. 카메라, 이 나무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렌더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범프 맵은 요철감이 있는 엠보스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휴지 보면 엠보싱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요철감 있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 그거를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다시 또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똑같아요. 에셋 에디터. 제가 또 질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너리. 그 다음에 디퓨즈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 벽돌을 불러올 겁니다. 여기 벽돌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벽돌. 근데 유일하게 요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범프라고 적혀 있죠. 칼라를 선택하고 열기. 자, 얘를 여기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 텍스처 포지션 지정해주고, 크기 지정해주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이 범프 맵 있죠. 이 범프 맵에 보면 여기 모드 맵 있고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비트맵으로 해서 아까 봤던 이 흑백 사진을 가져옵니다. 네.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철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약하게 엠보스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합니다. 그룹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다시 재질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제너리 똑같아요. 비트맵 가져옵니다. 얘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트리플 클릭하고 여기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재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초기화됩니다. 재질이 이렇게 초기화돼요.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재질 초기화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재질은 뭐냐? 자, 여기 있는 이 재질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자,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트리플 클릭해서 들어간 이 재질 말고 그냥 이렇게 그룹에다가 재질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줄 거냐면, 자,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더하기 키 있죠. 더하기 키를 누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비활성돼서 나옵니다. 다시요. 여기 더하기 키 있죠. 더하기 버튼 있죠.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켜고 질감을
불러옵니다. 어떤 질감이요? 범프 질감이요. 이렇게 질감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리고 랜덤. 다시 이거 지우고 렉탱글, 그 다음에 다시 메이크 그룹 지정해주고 렌더.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렉탱글. 분명히 이게 되는 건데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안 되면은 지우고 다시 하세요. 과거에 있던 재질 지우시고 오브젝트 지우시고. 저도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지우고 그리고 다시 만들었더니 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제너리, 그 다음 비트맵으로, 디퓨즈에 비트맵으로 벽돌 가져왔고요. 그 다음 add attribute를 통해서 displacement 가져왔고요. 이때 범프 끄고, 범프 안 쓸 거니까 범프 끄고, 그 다음 displacement는 켜고, 그 다음 여기에 비트맵 불러와야 되겠죠? 자, 불러오고, 얘를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사이즈 조절 안 한 상태일 때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은 재질인데 얘는 또 안 나와요. 조금 사람 답답하게 하네. 얘는 잘 되고 있는데 얘는 잘 안 되네요. 그죠? 여기도 되고 있네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이쪽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요철감이 확실하죠. 원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지형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지형을 만들 때요. 이런 거요. 요즘 여행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려다보면 산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산맥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요철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철감이 많이 커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요철감이 많이 큰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 어마운트 값 가지고 조절을 하면 돼요. 제가 0.5로 조절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값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한 이만큼 나왔었는데 값이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요철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요철감 있는 질감을 만드는 게 두 가지, 범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근데 범프는 뭐 들어간 듯 만 듯 그래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확실하죠. 0.1로 바꿔서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확연히 티가 날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오브젝트를 변형을 주는 겁니다. 오브젝트에 변형을 주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재질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질이 여기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고요. 서클, 푸시 앤 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시간대를 제가 밤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깜깜한 시간이 되겠죠? 자, 렌더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이때 이 재질을 여기다 줬습니다. 자, 렌더링.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보이시나요? 오브젝트가 빛을 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메시라이트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메시라이트를 줬었죠. 이렇게 메시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 얘는 재질을 쓰는 방법 하나, 두 가지입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둘 다 똑같지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건 재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질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메시라이트를 이용해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여기 트랜슐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이란 뜻입니다. 이 값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져요. 제가 이걸 100% 올려봤습니다. 자, 렌더링. 얘가 완전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조금 낮춰볼까요? 다시 렌더링. 그러면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텐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밝기죠. 자, 지금 밝기는 대략 이 정도. 자, 제가 인텐시티를 3배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해서 여기만 렌더링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진 거를 못 느끼겠네요. 다시 0.5로 해보겠습니다. 렌더. 그러면 어두워진 거는 표시가 되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간도 되돌려놨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가 재질을 줄 건데요. 빨간색을 줄 겁니다. 빨간색을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히 빨간색 재질을 줄 겁니다. 이렇게요. 빨간색 재질을 줬고요.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여기다가는 재질 1이라고 했고, 다시 이번엔 재질 2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질에는 그냥 하얀색을 줄 겁니다. 하얀색 재질이에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버립니다.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빛이 와서 이 빨간색에 부딪혀서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튕겨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들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얘한테 주는 겁니다. 얘한테
얘한테 오버리드 재질을 줍니다. 자, 여기다가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되는 재질과 그 다음에 GI 값이 되는 재질을 불러오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건 빨간색인 거죠. 그래서 재질 1번, 재질 1번이 빨간색이죠. 이때 GI로 들어오는 것이 재질 2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버리드 매트리얼이에요. 얘를 주는 겁니다. 얘를 누구한테? 얘한테 주는 겁니다. 자, 어플리 투 셀렉션.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렌더. 그러면 여기 빨간색 그대로 나오죠? 근데 어때요? 물들은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GI 값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하얀색이어라라고 내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툰렌더를 쓴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재질 들어가면, 자, 일반적으로 제너릭을 쓰겠죠. 제너릭 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을 보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비트맵이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스카이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는 뒤에 배경이 하늘 배경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이 렌더 옵션에 들어가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보면 백그라운드에 지금 뭔가 들어가 있죠. 얘를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가 들어가 있네요. 스카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여기를 눌러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체커라는 거 있어요. 여기는 없고,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체커. 체커가 체크문이에요. 재질 2개를 넣어서 이렇게 재질을 2개 넣어서 2개의 재질이 반복돼서 보이게끔 하는 거, 이걸 체커라고 합니다. 얘를 여기다 넣으면, 자, 렌더링하면 체크 무늬가 떠요. 그냥 이렇게. 지금 기본값이 흰색 검정이니까 흰색 검정으로 체크 무늬가 뜹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맵을 다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색상을 주든지 맵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재질을 지우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여기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클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 지워져요. 여기서 오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재질을 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른 버튼 누르면 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맵을 줬어요. 이렇게. 근데 비트맵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로 바꾼다든지, 또는 눌렀을 때 그라디언트로 바꾼다든지. 라인은 선형이네요. 자, 선형 그라데이션, 흰색에서 검정색. 클릭하면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고, 다시 여기 클릭하고 이번에는 오렌지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렌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클릭하면 질감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뷰가 있고, 탑 누르면 탑으로, 그 다음에 프론트로, 그 다음에 라이트로, 이렇게 방향을 금방금방 맞출 수 있어요.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퍼스펙티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은 원근감을 없애는 겁니다. 원근감 없앤 게 파라렐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라렐 프로젝션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평면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많이 작업해요. 실제로 실무에서 특히 이제 아파트 평면도 같은 거 있죠. A 타입 평면도, B 타입 평면도 할 때 이렇게 해서 표시해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원래는 포토샵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포토샵에서 하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스케치업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로 놓으면 원근감이 보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네, 이거를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놓고 탑뷰로 바꿔버리면 네, 이렇게 모습을 맞추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는 아이소메트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탑뷰로 보는 아이소메트릭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완성시키시면 됩니다.